네, 네. 감사합니다. 곽 교수님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대학 재작년 교육대 한강 하류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폭우와 저수 감주 하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지금 흔적은 다 사라졌는데 전류류에 한번 가보시면 밀물과 썰물 차에 따라서 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오, 예, 네. 그리고 겨울에 가시면 강화도에 가시면 유빙이 떠다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추울 날은 유빙이라고 이제 얼음이 깨져서 흘러가는 걸 볼 수 네네네네. 있으니까 갑자기 이야기 욕심이 생각나서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빙 말씀하셔서 좀 궁금한데요. 저 어렸을 때는 한강이 어는 거는 못 봤어요. 뭐 그 위에 살얼음 정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막 그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옛날 사진도 봤고요. 근데 요즘 한강 얼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 시대에 물 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와 비전이라는 관료적인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기후변화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연평 기온이 지금 작년에 13.7도였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되실 텐데요. 요새 보면 최근 5년간의 연평 기온이 역대 상위에 10위 안에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엔 더 덥겠죠. 예. 전반적으로 이 기온이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 강수량도 계속 올라가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좀 랜덤하게 돼 있지만 긴 뭐 100년, 200년 기후로 봤을 때 그 패턴을 짐작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의 연평 기후도 보시면 100년간 평균 2.3도씨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년 전에 한강이 얼었다면 지금은 살얼음이 얼었다는 게 맞는 얘기고요. 겨울철 평균 기온은 1.9도가 올랐고요. 여름철 평균 기온은 2.1도가 올랐습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올라간 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폭염 일수 올해 되게 더웠잖아요. 예. 그래서 평균이 지금 18.2인데 평년 대비, 그러니까 평년은 보통 20, 30년 정도를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 18.21인데 죄송합니다. 평년 대비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평년 대비 우비는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려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고 있어서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많죠? 예, 많다고 사인을 네. 주셨어요. 예. 열대야일수가 지금 23.5일로 굉장히 많고요. 예, 여기 보시면 24년에는 39일 정도 되는 겁니다. 21세기 후반 폭염일수가 아마 110일, 열대야는 약 91일까지 증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폭염 증가로 해서 대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올해도 제가 사실은 퇴근하고 주말에도 잘 쉬지는 못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출근해야 되느냐. 직원들이 나오지 마시라. 1시간 뒤에 다 끝난다. 출근하는 동안에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 단시간에 여기 재작년에 국지성 집중호우 그림처럼 다른 곳은 맑은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기 서대문구도 약간의 영향이 있었는데 은평구하고 도봉구, 그 다음에 금천구하고 강동구 쪽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빼라 그랬는데요. 재작년에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침수도 일어났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물순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건데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면 이게 산으로 가서 산에서 흘러내려서 강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바다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계 물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계 물순환이 있습니다. 인공계 물순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팔당댐에서 저희들이 물을 공급을 받아서 수돗물을 쓰고 그걸 하수도에 버리고 그걸 다시 저희 서울시에서 정화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공계 물순환과 그다음에 자연계 물순환이 있는데
도시에 내린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도시에 내린 물을 빨리 배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배출하다 보니까 낮은 지역에 물이 모이고 낮은 지역에 침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 펌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빗물 펌프장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해서 저지대 침수를 막았는데 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공간이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유출량을 줄이자. 유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 하자. 그리고 지하로 더 많이 흘러가게 하자.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옥상에서 내린 물이 바로 하수로 내려가지 않고 정원에 고였다 내려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인공계 물순환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다들 개발이 돼서 하천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요즘 건물을 짓다 보면 다 지하 1, 2층은 기본적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유출 지하수라 그래서 계속 지하수가 나와요. 그럼 이 지하수를 하수도에 버리려면 요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금을 내지 않는 대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면제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 예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지금 방제 성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들 보통 하수관이나 빗물 펌프장은 몇 년 빈도까지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요새 뭐 말씀 많으시잖아요. 150년 빈도로 왔다, 200년 빈도로 왔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셔야 되거든요. 특히 반지하 주택이 많잖아요. 저희들 서울에는. 그래서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 그다음 지하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통상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하고 또 설치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물막이판이나 모래마다를 비축해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비구조적 대책이라고 해서 침수 약자분들 계시거든요. 물막이판도 설치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동네 주민이라든지 통반장님께 부탁해서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대피가 필요하시면 안내해드리기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좀 보시면 서울시에서 뭐 대심도 터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넘치는 물들, 빗물 펌프장이 감당할 수 없는 물들, 하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물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가 그친 다음에 다시 방류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시민과 함께하는 10cm 빗물 닦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담아보자는 취지로 건물 옥상에 일정 이상의 비가 내리면 건물 옥상에 물이 고이도록 하는 장치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여기 네 번째 보면 건물 옥상 배수 홈통인데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빗물 펌프장으로 가지 않고 좀 천천히 빗물이 내려가서 빗물이 쏠리지 않게 빗물의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대심도 터널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연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화문하고 도림천하고 그다음에 강남 지역, 저지대 지역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오는 건 이렇게 막아나가고 있는데 열섬역과라든지 과연 도시의 하천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천은 예전에는 그냥 홍수가 나지 않게 빗물이 잘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통수는 관리를 한다고 해서 준설을 하기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시민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준설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한 구역만 하고요. 생태 지역은 좀 남겨두고 좀 더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앞에 포럼 때도 이제 컨퍼런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돌망태라고 그래서
저수 호환 밑에 무르는데 호환은 돌망태로 철사로 묶어놓은 돌망태를 깔았는데 얘들이 가면 거기서 발이 빠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복개 하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하천 보면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고요. 아무래도 하수도에 화학 성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잘 썩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이 보기 좋게 깨끗하게 썩지 않는 어떤 문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요.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여기 뒤에 보이는 폭포처럼 건천이면 물이 썩거나 그다음에 지나가면 감성이 안 일어나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유지 공수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림천도 그랬지만 청계천처럼 복개된 하천을 열어서 주민들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하고요. 지금은 도림천은 어제 개장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녹번천을 지금 계획해서 시설계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사실은 모든 서울시 22개 구청에 다 청계천처럼 만들어두고 싶은데 청계천처럼 환경이 좋은 곳이 많지 않아요. 강폭도 나와야 되고 그 주변에 공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 홍제천은 그나마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카페도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개설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공간의 특성에 맞춰서 공간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 머리를 짜내서 한 자치구당 하나의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하천이란 곳이 그냥 저희들이 물을 버리는 곳 또는 비가 올 때 빨리 물을 빼내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의식을 한 차원 더 올리고 또 시민들께서 너무 해외여행도 많이 가셔서 너무 좋은 거 많이 다시는데요. 그런 곳은 대부분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비가 안 내려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환경이 돼서 이 어려운 시절에 번잡한 서울에 사시는데 좀 더 감성적인 삶을 더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